비트코인 가격이 미쳐버렸습니다. 8만 달러도 뚫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지금 1억을 넘었고 1억 1천만 원도 돌파할 것 같고 이 속도라면은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과한 면이 있다 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짧은 광기랑 긴 광기가 있어요. 짧게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길게 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주식보다 상승 시기가 짧고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감각으로 또 코인을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예, 잃을 확률도 높겠죠. 하락 시기가 짧고 강한데 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식이랑 코인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점에 들어갑니다. 고점에 들어가서 천천히 하락하면 빠져나올 타이밍이 있는데 갑자기 하락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 맞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팔자마자 다시 또 반등을 또 쳐줘요. 그래서 제대로 매도 시점을 못 찾으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는 게 코인 투자라 지인들한테는 그냥 하지 말라 말하거든요. 세 가지 종류는 돈을 법니다. 아주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 아주 쌀 때 사놓고 장기적으로 쭉 가는 사람들, 고점 매수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죠. 아니면 짧게 먹고 나올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것도 수익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라 말아라고 뭐 권유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안 합니다. 주식만으로도 벅찹니다. 사업도 해야죠. 주식도 해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인까지 하면은 머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상승 원인은 트럼프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7만 달러 매물대가 한 번에 뚫려버립니다.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세력들은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원래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관리를 합니다. 반년 정도 그렇게 물량 관리를 했어요. 이 물량 관리라는 건 뭐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파생해서 이익을 얻어가는 기술을 쓴 거죠. 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워낙 많이 쓰니까 선물 가지고 청산을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움직임을 보면은 갑자기 뚫었는데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력이 물량을 다 모았던가 세력도 물량을 털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ETF랑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개인의 광기를 계산해 봤을 때 저는 후자일 수도 있겠다 보거든요. 세력들이 요 정도 되면 막을 줄 알았는데 못 막고 개인들의 광기가 그 물량을 다 사서 그냥 뚫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개인에게 많은 코인 물량이 넘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력들의 물량이 털려나가면은 유통량이 증가하고 하나로 조절이 안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세력들이 나오면서 코인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특정 소수 세력이 롤링을 치면서 파생으로 먹는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코인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향후에 더 오를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EC 위원장 교체인데 트럼프 당선이라 SEC 위원장 교체는 음지의 자산이었던 코인이 양지화되는 변곡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선거 유세도 비트코인 2024년 거기 가서 유세를 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많은 공약을 했죠. 해리스도 가서 뭔가 비트코인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 못했죠.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과감하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조언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가야 젊은 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 트럼프 아들이 공략했던 게 뭐냐면 20대 남성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었고 그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젊은 이미지를 가져갔었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행정적으로 방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암호화폐 벌금이 30배가 증가해요. 어떤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인데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냅니까? 딱 그 마음을 읽었잖아요. 내가 되면은 게리 겐슬러 바로 날려버릴게 이러면서 SEC 위원장을 암호화폐의 더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겐슬러 임기가 16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1년 반 동안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랑 동행 못할 거예요. 트럼프 밑에 있었던 사람들 특징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한테 찍혔다? 그 자리 거의 못 버틸 겁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SEC 내에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국 쪽에서 좀 배우신 분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빠르면은 트럼프 취임 후에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계속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임기를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연준 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6년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쿵탁쿵탁 하면서 마찰을 잇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언가 대대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좋아하지 않다가 투자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영상을 여러 번 찍었었던 이유 중에 근거가 이거였었습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보관액이 날로 늘어나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현재 15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암호화폐를 압수한 것들도 있겠죠. 처분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모아갑니다.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의아하고, 이거를 매각해서 현금화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죠. 트럼프는 이번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코인 모아놓은 걸 가지고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코인의 가치가 미국 국가 부채를 갚을 정도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도 호재죠. 그만큼 암호화폐의 규모가 엄청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정부가 모으거나 불법으로 압수한 코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양성화하는 제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관점에서는 코인의 호재가 됩니다.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겠다, 법적으로 관리하겠다, 향후에 코인 발행, 유통, 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호재여도 나중에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거시적인 환경인데요. 이번 상승의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이거랑 광기랑은 달라요. 광기가 없을 때는 거시적인 환경이 이제 주된 요소가 되고, 광기가 붙을 때는 거시적인 환경은 그렇게 요소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금리나 이슈랑 좀 다르게 움직인 것들도 있었죠. 채권금리가 올랐는데 코인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릅니다. 물가도 살짝 올랐는데 내년에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곳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금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은 인플레, 디플레에서도 가격 방어가 괜찮아요. 근데 금이 가장 위력적일 때 언제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일 때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나머지 자산은 다 떨어지는데 금만 거의 안 떨어져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달러랑 반대의 성격을 가지거든요.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이슈가 재정적자 이슈가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제대로 회수를 안 했어요. 긴축하는 척 했지만 뒤로 돈을 계속 풀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트럼프한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국가 예산안을 짜고 정책을 내고 그 정책에는 어떤 예산을 쥐어짜서 어디다 쓸 거냐, 누구한테 뺏어서 누구한테 줄 거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세 정책이잖아요. 세수를 충당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뺏을 거냐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 곳은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사방에서 전쟁 중이라서 국방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에 국방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재량 지출 안에서 국방비 쿼터가 계속 늘어나니까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도 줄어들겠죠. 재정적자가 뭐냐면 순금에 가짜금을 섞어서 계속 유통시키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 힘이 약해진다? 어둠의 달러인 비트코인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름 없는 코인은 하루에도 여러 개가 탄생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달러처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발행하고 싶은데 계속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얘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전쟁이 종전으로 가든 다시 전쟁이 나든 세계 지도자들은 옛날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들이 또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고, 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유럽의 금이 미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면은 돈이 해외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갈등의 대피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런 거시적인 환경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그럼 크게 보면은 악재들보다는 호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뛰어들었고, 트럼프라던가 일론 머스크라던가 또 이런 사람들이 좀 광기에 부채질을 해주니까 갑자기 트렌드를 타면서 확 올라가는 거죠. 트렌드를 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트렌드로 탄 것들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상승 주기가 좀 짧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화폐라는 게 재밌는 게 화폐 자체의 가치는 0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을수록 화폐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조개를 화폐로 쓰기도 했고 금도 노랗다는 거 외에는 자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는 국가의 파워라던가 신용도 수량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환율인 거죠. 그동안 화폐는 국가의 영역이었고 암호화폐가 국가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화폐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국가는 이걸 굉장히 불편히 여겼죠. 그런데 자꾸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거 컨트롤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양지화를 시키기로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암호화폐가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이 2단계예요. 근데 암호화폐 특성상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걸 편안하게 느낄까요?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자꾸 여기를 빠져나오려는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어느 정도 파워가 상당히 세진 상태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둘의 공전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인 거고, 그 모순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흐름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고
나머지 동생들 알트코인들도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마치 프로게이머 보면은 임요한이라는 선구자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만들어주고 후배들이 이제 그 뒤로 따라 들어가면서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웃사이더에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가고 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있다. 그리고 숨겨진 조력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터 틸이에요. 과거 페이팔 창업자입니다. 지금은 팔란티어 회장이죠. 머스크랑 같이 오픈 AI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인물로 이번 트럼프 캠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의외로 페이팔이었었어요. 3개월 전에 $60 했었는데 좀 40% 올랐습니다. 테슬라만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 페이팔도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테슬라만 보지 말고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넓게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